우리가 오늘 만들어 볼 피타 브레드는 르뱅을 이용한 피타 브레드입니다. 저는요, 점심에 샐러드를 먹었는데 여러분은 점심으로 무엇을 드셨습니까? 문득 오늘 먹은 샐러드를 이 빵이랑 곁들여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건강한 탄수화물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빵순이 빵돌이들에게 헌정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건강한 탄수화물을 알려드리고 있는 베이켓의 항신호동 페이스트리 셰프 버나드 송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볼 제품은 바로 피타 브레드입니다. 피타 브레드 그거 코스트코에서 막 묶음으로 막 팔던 그거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오늘 만들어 볼 피타 브레드는 르뱅을 이용한 피타 브레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당화 지수도 떨굴 수 있죠. GI 지수 떨굴 수 있고 유기산 만들어낼 수 있다. 요 내용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레시피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피타 브레드는요, 원래 중동 또는 지중해 쪽에서 먹는 빵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맞아요. 근데 고대 그리스 때부터, 그러니까 요즘 현존하는 빵의 형태가 아니라 고대에서부터 먹어왔던 납작한 형태의 빵을 일컬어 우리가 피타라는 말을 하는데요. 오늘 만드는 거 간단한데 레시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시피에서 눈여겨보실 게 바로 쌀가루가 첨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T65가 사용됐고 쌀가루가 7대3으로 지금 밀가루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쇼트한 식감을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뚝뚝 끊기는 식감을 만들어서 넣어줄 거기 때문에 정통 피타 브레드로 만약에 만드신다면 T65 700, 강력분 700, 그 다음에 쌀가루 200, 그 다음에 100g은요 병아리 콩가루 있잖아요. 콩가루. 그러니까 요거 집어넣으셔서 만드시면은 전통적인 피타 브레드의 반죽의 완전 원형까지 만들어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수분율은 80%입니다. 그 다음에 르뱅에 들어가 있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82%까지 현재 보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요 물을요 여기다가 오토리제 방법 사용하셔도 되는데 오늘 날씨가 37도 38도 이러기 때문에 오토리제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한 번에 다 스트레이트로 칠 예정이고요. 오늘 지금 나머지 가루는 전부 다 믹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만 지금 맨 마지막에 따로 들어갈 거예요. 먼저 물을 바시나주를 쓸 거기 때문에 800에 물 80을 뺀 720을 계량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르뱅 200도 같이 풀어주세요. 이 르뱅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뱅이랑 물이랑 잘 섞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부어주시죠. 자, 우리 지금 아직 바시나주에 들어갈 80g의 물은 안 들어간 거예요. 자, 믹싱은 1단으로 한 4분 정도 해주실 거예요. 빵을 만들 때 수화율이 보통 65, 67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이거는 80%로 윗도는 지금 형태의 고수분율의 빵이다 보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 작업하시기에는 약간 생소한 그런 반죽의 질감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보통 요럴 때 얘네들은 막 반죽에 힘 있는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살짝 주변 정리를 한번 해줘요. 자, 이제 2단으로 바꾸신 다음에 크린업까지 일단은 먼저 만들어 주시고 오일 들어가고 바시나주를 넣을 거예요. 자, 반죽이 어느 정도 이제 형태가 잡혀가기 시작하면 이때 우리가 글루텐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난 후에는 오일을 좀 첨가를 해주셔야 돼요. 올리브 오일을 20g 정도 꼭 들어가야 돼요. 피타는 꼭 넣으셔야 돼요. 자, 지금도 상당히 진 반죽이고 반죽 우리가 들어도 뭐 이렇게 쭉 힘없이 따라올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시나주로 하고 나면 겉면의 글루텐을 깎아내는 역할을 하면서 안에 수분을 채우다 보니까 반죽이 지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맨질맨질해질 거예요. 자,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요. 자, 이제 다 됐어요. 보시면 만약 호떡 반죽 같이 반짝반짝 진짜 뭐 기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원래 기름이 없어도 우리가 바게트 반죽 칠 때 이제 바시나주만 잘해도 요 느낌이 나요. 이거 지금 들어보면 어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빵 반죽이야 하실 수 있겠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클린업까지 맞춰진 제품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 발효통을 사용할 때 물로 정리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올리브유를 좀 뿌려 놓을 거예요. 약간, 자, 손에다가 약간 물을 묻히시고, 그 다음에 저는 훅을 정리를 꼭 이렇게 깔끔하게 훅 정리를, 그러니까 손에 좀 물을 묻히셔야 돼요.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정리를 약간 주변을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요런 질감이에요, 여기가. 자, 일단은 우리가 폴딩을 하기 앞서서는 진짜 손에 기름 묻혀서 하셔도 되시고 물 묻혀서 하셔도 되는데 물이 조금 수월해요. 자, 테두리 정리해 주시고, 자, 가운데쯤 들어서 앞으로 던지시는 거야. 들어서 던지기, 들어서 던지기. 반대쪽도요. 물 많이 묻히시고 들어서 던지고 들어서 던지고 계속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반죽이 들어서 던지고 이렇게. 그러면 양쪽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가운데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반죽을 들 수가 있어요. 정리가 다 끝나면. 자, 일단 이렇게 정리 끝난 다음에 위에다가 올리브유 한번 살짝 뿌릴 거예요. 살짝 맞죠? 살짝. 겉면에다가 살짝 톡톡톡톡 발라만 줄 거예요. 자, 이제부터 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지금 과정을 전문 용어로 벌크 퍼멘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덩어리 발효라는 거예요. 덩어리 발효. 우리가 분할해서 발효할 수 있지만 덩어리 상태의 발효가 됐을 때 얘네가 발효되는 분할된 힘보다는 훨씬 더 강한 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에서 다양한 작용들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벌크 퍼멘테이션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요. 저는 첫 번째 1시간 20분을 놔둘 거예요. 벌크 퍼멘테이션이 들어간 1시간 20분 후 그때 한번 폴딩하고 40분 총 이렇게 해서 발효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작업을 할 겁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1차 폴딩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건데, 이때 이제 손에다가 오일을 좀 많이 발라주셔요. 최대한 손에 오일을 많이 발라주시고 아까 했던 것처럼 가운데부터 들어서 앞에다가 놓는 형태로 가셔야 돼요. 지금 반죽 상태로 봤을 때는 이게 뭘 보는 거냐면 되게 궁금하잖아요. 뭐 반죽 상태가 어떠냐, 뭐 여기서 뭘 더 해야 되느냐, 이거는 지금부터 폴딩을 하면서 결정이 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효가 되면서 수분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매끄럽게 만들어 나가느냐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벌크 퍼멘테이션 자체는 수분을 얼마만큼 가둘 수 있고 글루텐이 어느 정도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들인데, 현재로서는 자 40분 더 후에 한 번 더 발효 폴딩을 할지를 결정을 한번 해보고, 짜잔! 자, 일단은 아까보다는 지금 훨씬 많이 부풀어 오른 상태라서 더 이상 그 폴딩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위에다가 덧가루를 먼저 듬뿍 뿌려주셔야 돼요. 덧가루를 충분히 뿌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도 마찬가지로 덧가루를 충분히 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요 오늘은 100g 단위로 일단 분할을 한번 먼저 해줄 거예요. 사실 이렇게 수분율이 높은 제품들을 분할하는 거 사실 자체도 사실 많이 힘들어요. 원래 이게 덧가루 많이 뿌리셔야 돼요 지금. 자, 이렇게 수화율이 높은 반죽은 일단 데프론 시트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에다가도 일단 밀가루를 좀 뿌려놔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기를 빼면서 공굴리기까지 지금 해야 이따가 우리가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항한다는 느낌으로 돌려주시고 덧가루 잡아주신 다음에 가스 많이 빼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 요 상태로 그대로 놔두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얘네를요 냉장고에다가 넣으셔야 돼요. 3일에서 4일까지는 이 상태로 보관이 가능하대요. 바로 쓰실 거면은 냉장고에 적어도 냉을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는 냉을 먹여 주셔야 돼요.